자, 얘들아 안녕.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여기는 선생님 집이야.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 영상을 찍지 못해가지고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수업 영상을 찍게 되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좀 복장은 좀 편하게 입었는데 상관없지? 어차피 여긴 내 집이잖아. 학교 아니잖아. 이거는 선생님 고등학생 때 입었던 체육복 저지인데 아무튼 상계고등학교 체육복이었어. 뭐 그렇다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고려 정기의 대관계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신정권, 그 유명했던 어떤 고려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무신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프린트는 물론 선생님이 같이 첨부해줬지만 그래도 프린트 22쪽 그리고 오늘도 많이 하진 않을 거야. 기본적으로 너무 부족해.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 딱 2번 무신정권의 성립 1170년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 초기에는 무신정권 이전에 고려 사회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당시에 고려 사회는 이제 무신이 아닌 문신들, 좀 이렇게 글 좀 쓰고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정권을 잡고 있었고 힘도 많았었고 어떤 위세를 떨치고 있던 사회였어. 그래서 고려 사회 자체가 어떤 문벌 출신,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였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두루두루 잘 살면 상관없겠지만 우리 인간이란 게 또 그렇잖아. 계속 욕심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하고 싶고 그렇게 무신에 대한 어떤 차별 대우 그리고 귀족들의 수탈 그리고 어떤 많은 세금 이런 것들 때문에 고려의 백성들은 점점 생활이 궁핍해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문벌 귀족 중에서도 좀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자겸이야. 이자겸. 그 사람은 자신의 딸을 어떤 왕실, 그러니까 왕과 결혼을 시키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자신의 힘이었고 자신의 파워였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신의 딸들을 예종, 인종에게 시집을 보냈대. 근데 그 예종과 인종에게 어떤 선생님도 이게 처음에 두 명의 딸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두 딸이 아니라 세 딸을 임금한테 시집을 보냈다 하더라고. 두 명의 임금한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참 혼란스러운데 그때 그분들만 알겠지? 어떤 일이었는지. 그래서 너희들 여기 지금 빈칸에는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 이자겸의 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 보면 일단은 대표적인 어떤 문벌 귀족 가문이었던 경원 이씨. 경원 이씨 가문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딸들을 예종과 인종에게 시집을 보냈던 거야.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파워, 내가 이만큼 나가는 사람이다. 왕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 정도로. 그런 최고의 권력자로 고려사회에서 행세를 부렸는데, 계속 이렇게 용언할 줄 알았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점차 이제 왕인, 인종마저, 이거 가만보니까 좀 선 좀 넘는 것 같은데? 얘 가만뒀다가는 내가 오히려 위태로워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자겸을 제거해야겠다. 이 사람을 숙청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지. 그러나 이자겸도 바보는 아니었나봐. 이걸 눈치를 깐 거야. 지금 요놈이 내 딸들의 시집을 보냈구만. 지금 장인어른을 상대로 장인어른이 나를 없애려 들어? 안되겠다. 먼저 당할 바엔 먼저 선수를 치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자겸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었던 거야. 초기에는 장난 아니었어. 고려의 궁궐도 이제 불에 활활활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랬던 상태였는데 결국엔 실패로 들어갔지. 어떻게 실패로 돌아갔느냐. 이자겸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척준경이야. 처음에는 둘이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인종 세력이 이 척준경을 꼬신 거지. 야, 너가 쟤한테 들어붙어가지고 얼마나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냥 우리한테 와라. 너가 이자겸의 목을 가져오면은 화면부터 목을 따오면을 했는데 표현이 너무 그럴 뻔했어. 아무튼 너가 이자겸의 목을 가져오면은 너의 자리를 보장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오히려 제압하고 이자겸의 나는 그렇게 진압이 돼. 자, 그렇다면 척준경은 어떻게 됐느냐. 척준경 역시 인종 세력에게 이렇게 제거당하지.
그러게 말이야. 서로 이렇게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일단은 이자금의 난이 1차적으로 진압이 되었어. 여기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이 당시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궁궐이 불에 탔다고 그랬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려의 수도는 명운을 다했다. 고려의 수도는 개경은 이제 기운이 쇠해졌다. 약간 쇠약해졌다. 노쇠됐다. 옮길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풍수지리사상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은 묘청, 정지상 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풍수지리서를 주장하면서 야 이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 아니라 이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야겠다라고 했으니 선생님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에서 3경 이야기를 했었지. 개경, 동경, 서경. 그 중에서 서경, 오늘날의 평양이지 북한의 수도. 서경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라고 하는 서경천도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려의 왕을 황제라 칭하고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 금나라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야. 자, 그렇다면은 이대로 되면 너무 좋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서경 세력은 서경 세력은 야 평양으로 옮기자. 개경은 이제 우리가 단물 다 빨아먹었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어떤 인종 역시 이들의 뜻에 따라서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다고 그래. 자, 그러나 그렇다면 개경에서 오히려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개경에 많은 땅이 있었고 개경에 많은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은 서경천도 운동을 받아들였을까? 아니었지. 오히려 자신들의 삶의 터전, 자신들의 정치 기반, 자신들의 경제 기반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려는 거구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개경 세력들이 극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어. 우리의 태조가 이 나라의 땅을 잡을 때부터 개경을 수도로 삼았는데 왜 이 전통들을 무시하고 서경으로 옮기려 드느냐 라고. 그 결과 인종도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럼 안 되겠다. 그래 우리 서경천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세력들이 눈알이 확 돌아간 거지. 아니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왔는데 저놈들이 뭔데 우리 일을 막는 거지? 왜 우리 길을 막고 날린 거지? 안 되겠다. 갈아보자, 없애보자 라고 하면서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켰다고 그래. 실질적인 반란이었지. 그래도 당시에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묘청은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던 거야. 그 날짜가, 그 연도가 1135년이었고 이때 묘청은 자신들만의 나라를 새로 만들었던 거야. 서경에서 나라를 세워버린 거지. 이 한반도 땅덩어리 속에서 이 평양이 이제 고려가 아니라 독자적인 국가가 돼버린 거야. 그 당시에 그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는 어떤 청계라는 이름을 쓰면서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나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계속 이렇게 위세를 떨치다가 결국엔 진압이 되었지. 만약에 거기서 진압이 안 됐으면은 우리 역사에 고려라는 이름은 그렇게까지 오래가지 않았을 텐데. 자, 그래서 이때 개경 세력에서 중심이 되었던 긴부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다고 그래. 그래서 긴부식,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해주길 바래. 이분의 아들이 무신정변에 아주 크나큰 계기를 제공했거든. 자, 그렇다면 일단 서경천도 운동까지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신정권의 성립, 1170년도에 그 유명한 무신정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선생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자 얘들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무신정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무신정권의 성립이야.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무신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너네들이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 차별들이 너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신! 자, 그걸 일단 퀴즈를 한번 내볼게. 강감찬, 귀주대첩을 대등으로 이끌었던 강감찬 장군은 문신이었을까 무신이었을까? 그리고 윤관, 별무관을 이끌었던 윤관 장군은 무신이었을까 문신이었을까? 정답은 이분들은 다 문신이었어. 그만큼 어떤 무신들은 출세, 관직에 등용되는데도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토지라던가 어떤 녹봉이라던가 뭐 금전적인 이러한 혜택 역시 문신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점점 이 무신들이 문신에 비해서 차별을 받으면서 불만이 쌓이고 계속 쌓여왔던 거지. 그런 동시에 하급 군인들, 좀 더 계급이 더 낮았던 군인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졌던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시의 고려의 임금이 의종이었는데, 이 의종은 초반에는 왕권을 잡은 초반에는 내가 좀 더 어떻게 좀 더 왕권 강화를 하고 이 나라를 어떤 문신 중심에서 다시금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혁 정책을 나름 추진했었다고 해. 그러나 기득권 세력, 기존의 보수 세력들, 그것들을 어떻게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점차 현타가 온. 내가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자괴감에 빠진 의종은 그냥 좀 어떤 향락,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술, 어떤 여자에 빠져가지고 좀 이제 나란히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어떤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문신들만 챙기면서 어떤 오락과 굉장히 어떤 풍류 주색을 즐겼다고 해. 그러던 중에 그렇게 이제 의종이 일부 문신 세력을 중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좀 더 문신들만 이렇게 예뻐하자. 이 문신들의 어깨가 이따만큼 올라간 거야. 야, 이거 봐라. 임금도 우리를 이만큼 챙기는데 너희 무신들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라고 하면서 무신들이 점차 꼴보기가 너무 싫었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선생님도 이거 옛날에 국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였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지. 바로 이제 무신 중에 어떤 좀 힘 좀 썼던 이제 좀 가장 실세였던 어떤 권력을 쥐고 있었던 무신이야 무신 정중부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미의 기준이 수염이었다 그래. 너희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비 다 수염이 있잖아. 바로 그 정중부 장군 역시 수염을 딱 멋들어지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뽐내고 있었는데 어떤 새파랗게 어렸던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김부식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이 이 정중부의 수염을 이름하여 정중부 턱수염 사건을 일으켰던 거지. 정중부의 수염을 이렇게 가가지고 무신의 장군의 수염에는 불이 안 붙나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그분의 수염에 불을 확 질러버린 거야. 성냥불을 막 촛불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이 수염이 홀라당 다 터버린 거지. 너희들도 생각해봤을 때 한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맹이가 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와가지고 너희들 머리털에다가 불을 붙였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이제 그 정중부 장군이 야마가 돌아 안 돌아. 빡이 치는 거지. 하지만 한 번 참았어. 넌 진짜 두고 보자. 잘못 걸리면 내가 진짜 네 목은 내가 딴다. 라고 하면서 한 번 참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의종이 이제 문신 세력과 어떤 문신 귀족들 그리고 어떤 무신 호위무사들을 대동해서 보현원이라는 곳에 어떤 또 파티를 즐기러 가. 연회를 즐기러 가. 일종의. 그 보현원이라는 곳은 지금 저기 파주 북쪽. 지금으로서 약간 북한 지역에 있어서 자세한 어떤 장소라던가 이런 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보현원이라는 곳에 이제 의종의 행차를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막 신나게 이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삼인시 짓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 거지. 그런데 무신들은 즐길 수 있느냐? 없었지. 갑옷에 칼, 장구리로 풀세팅하고 그 연회장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마치 집 지키는 개처럼. 항상 어떤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진짜 좋아야 될 텐데 말이야. 빨리 좀 더 나아지면 좋겠어. 자, 그러던 와중에 고려시대 때는 어떤 오병수박희라는 일종의 어떤 무술이 있었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태권도에서도 겨루기 있잖아. 그 겨루기를 시켰던 거야. 심지어 무신들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문신 귀족들이 의종을 꼬셔가지고 이거는 쟤네들 얼마나 잘 싸우나 한번 봅시다. 이 심심한데 한번 맞짱이나 뜨게 해봅시다. 한번 시켜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무신 세력 중에서 대장군이었던 이소응 장군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육군 참모총장 또는 뭐 군단장 그 정도 급이 됐던 인물이었지. 그 인물이랑 이제 어떤 새파랗게 젊었던 장수랑 좀 한 20, 30대 청년쯤 되는 어떤 장수랑 서로 겨루기를 했었던 거야.
아니 아무리 대장군이어도 이제 연차라던가 짬이라던가 좀 이 신체 나이 이런 게 있는데 그 젊은 장수한테 젊은 무신한테 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자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문신 지족 중에 새파랗게 어린 한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심지어 벼슬도 낮아 급도 낮아 한 9급 공무원 막 그 정도 돼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성웅 앞에 가더만 야 니는 대장군식이나 됐다는 놈이 말이야 이거 하나 못 이겨? 라고 하면서 뺨아리를 그냥 쫙 갈긴 거야 그때부터 이제 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던 거지 어린 지금 우리 장군님한테 그러자 이제 정중부 과거에 턱수염에 불탔던 정중부 그리고 이의방이라는 무신들이 쟤는 안되겠다 제끼자 다 당그자 우리가 이 나라를 먹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정변을 기획했었던 거고 이 무신 세력들이 문신들과 어떤 의존과 함께 이 보현원이라는 한 곳에 딱 있을 때 칼을 빼두는 거지 칼을 빼두고 칼로 죽이고 No! God, please, no! No! 그냥 피바다가 됐던 거야 그 보현원은 그 어떤 연회장은 함께 그냥 술 마시고 웃고 떠들던 그 연회장은 한순간에 이제 사륙의 현장으로 바뀐 거지 문신들의 대다수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의종 역시 이제 그 무신 세력에 의해서 폐위가 됐었던 거야 이제 왕자에서 물러나서 당신 지금 목숨만 살려주는 걸 감사히 여기고 절로 밑으로 꺼져 여기 있지도 마 눈에 띄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라고 하면서 문신 세력을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시키면서 이제 무신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된 것 바로 무신 정권이 성립된 거야 그때 이 의종이 거제도로 쫓겨났단 말이야 의종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했다고 그래 선생님도 국사 선생님한테 옛날에 선생님 중학생 때 들었던 건데 무신 세력의 최후 이 의종의 최후도 비참했어 거제도에서 어떤 집에서 이렇게 막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고 있는데 당시에 어떤 무신이 되고자 했던 좀 힘 좀 세고 있어 그 동네 어떤 무렵에 좀 건달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의민이야 그 사람이 의종의 집에 찾아가서 야 의종 나와! 하면서 대문을 그냥 발로 차서 부숴버리고 그때는 뭐 대문이 다 약했겠지 창호지 이렇게 만들었던 집이었으니까 그 의종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왔대 그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 의종을 진짜 너네 WWE 알아? 레슬링 요즘에 안 보나? 막 언더테이커 존시나 막 이랬던 애들처럼 딱 이 의종을 이렇게 들여서 허리를 그냥 반으로 접어버렸어 진짜 너네 막 가짜 사내에서 이근이 말했던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리를 반으로 접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 커다란 소치 하나 있었는데 그 소치에다가 시체를 담가서 연못에 던져버렸대 그런데 그 자리를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스님이 2명이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연못으로 냈다 뛰어든 거야 의종의 시체를 거두러? 아니야 가마솥을 건지러 시체는 그냥 내다 버리고 이 손만 내빼와가지고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었다고 그래 자 그래서 이 무신정문의 결과 어떤 중방 무신들이 중심이 됐던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어 알겠지? 자 그래도 일단은 너희들이 기존의 정치기구를 대신해서 중방이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문신 귀족사회가 붕괴되었다는 거 무신 정권이 수립되었다는 것까지 오늘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프린트 이거 빈칸 잘 채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신 집권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나오는 인물들이 꽤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딱 끊고 가도록 하고 너희들 프린트 빈칸 잘 채우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